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뤄볼 만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를 위해서요,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리는, 한마디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가 크게 늘면서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거래를 중단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삼성증권도 이러한 지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융자 매수 중단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융 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신용 공여 잔돈은요 17조 3천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뭐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마디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최근에 보면 뭐 신규 주식을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고 뭐 한마디로 우리가 뭐 주린이라고 부리는 주식 어린이라는 그런 주식을 아주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에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 신용 잔고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 뭐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빚을 쉽게 내주다니라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뭐 증거금을 50%로 잡았을 때 뭐 1,000만 원을 빌리는 게 굉장히 쉽죠. 그리고 눈앞에서 당장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계좌에서 이렇게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뭐 이자가 뭐 몇 퍼센트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고, 어디가 더 와닿냐면 주식에 대한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더 게 그게 관점이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신용대출을 해도, 뭐 주식담보 신용대출을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3%, 4%다라고 해도 당장의 눈앞에 흔들리는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크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요. 그래서 보통 뭐 1,000만 원을 원금이라고 하면 뭐 거의 2배 곱하기 2배, 뭐 1,000만 원을 빌려서 2,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원금이 2,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뭐 2,000만 원에다가 또 2,000만 원 얹어서 뭐 4,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죠. 많이 그렇게 하죠. 과거에 저도 아마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투자의 어떤 금액이 막 크지 않고 처음에 어떤 단기 매매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식의 매매는 결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1,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레버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을 이용해서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면 10%만 나도 수익률이 얼마죠? 2,000만 원이 10%면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만 원을 가지고 빚을 내서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수익률이 뭐 20%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10%만 수익이 나도 사실 원금 대비해서 굉장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유혹에 굉장히 떨치기 힘들죠. 최근에 이런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은 투자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그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급등락을 하는 주식이 아무래도 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빨리빨리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매매가 잦아지게 되면 마찰 비용이라고 해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마찰 비용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한마디로 수수료, 그 다음에 신용 이자, 그 다음에 뭐 세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몇 번 매매할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매매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게 점점 쌓여가고, 둘째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익이 조금만 나면 어떻게 하고 싶죠? 주식을 막 팔고 싶습니다. 일단 수익금을 챙기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뭔가 주식을 산 가격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손절매를 하고 싶죠. 왜냐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빌려서 2000만 원이 되면 올라갈 때 10%가 200만 원이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10%면 얼마죠, 여러분? 200만 원이 빠져버리는 거죠, 원금에서. 그러니까 손실이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뭐 1000만 원 정도는 뭐 잃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하면 막 그냥 막 내가 뭐 여행 가느니 내가 오늘 진짜 주식 시장으로 뭐 그냥 뭔가 재미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되는 돈을 가지고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면 일단은 건강이 상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아니라 굉장히 투기적으로 되고, 투기적으로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실제로 버는 수익금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 거시경제라는 게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시경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주식이 급락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급등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급락을 해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주식이 폭락을 해버렸다. 이제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폭락을 해버리면 주식을 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식간에 마이너스, 뭐 원금 전체 마이너스 10에서 막 20%까지 진짜 순식간에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진짜 뭐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내일은 반등하겠지 하고 기다리면 그 다음날 만약 이런 거죠. 주식을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2억을 주식을 샀다. 신용을 써서 신용을 100%를 땡겼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 2억을 갖고 투자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만약에 진짜 어느 날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0%만 폭락을 해도 2억이면 마이너스 10%면 얼마죠? 2천만 원입니다. 그럼 1억에서 순식간에 2천만 원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손절매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뭐 고수죠, 고수.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고수고, 만약에 그때 손절을 못하고 하루만 더 두고 봐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 또 5%가 빠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천만 원을 잃은 상태에서 또 5%가 더 빠져버리면 진짜 거의 패닉이 옵니다. 그냥 1천만 원이 더 빠져버린 거죠. 그냥 1억에서 3천만 원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뭐 손절매도 없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뭐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보면 그 신용융자에 있던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원래 원금이 1억인데 지금 빚을 내서 2억을 투자하면 순식간에 뭐 돈이 사라집니다. 제가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용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돈이 사라지고요. 또 웃긴 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게, 리스크 관리를 하자니 주식 매매가 너무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손실이 나도 주식을 자꾸 팔고 싶게 되고, 샀다 팔았다 하면 마찰 비용만 생기고 맨날 주식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만 받고 돈도 안 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빚이라는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잘하려면 진짜 고수의 반열에 오른, 뭐 주식을 최소한 10년 이상 주식만 한 사람, 예를 들어 저같이 주식을 막 10년, 20년 동안 막 주식만 하고 주식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에 대한 뭐 그에 관한 뭐 보고서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보통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대부분 굉장히 안 좋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빚을 내서 무조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B2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이 유동성 장세가 한방 뭐 박살이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뭔가 마음속 깊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게 여러분 B2가 증가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용 잔고가 17조인데요. 17조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뭐 17조 3천억 이러는데 여러분 17조 3천억에서 1%의 이자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1%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700억 원입니다. 1,700억. 2%는 얼마죠? 거의 뭐 3,500억이 넘네요. 그걸 이제 증권사가 나눠 먹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B2가 증가할수록 증권사의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B2가 늘어나면 증권회사 이익이 급증하겠는데 증권회사 중에서 못 오른 거 한번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2가 증가하면 증권회사의 이자 수익이 증가한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